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이 바쁜 직장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가끔씩 내가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평생 사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은 엄청 도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같다가도 가끔은 또 엄청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읽었을 때 도움이 됐던 책 3권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책은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그림책이다 보니까 30분이면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어린이보다는 우리 어른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이 애벌레 기둥인데요. 수많은 애벌레가 서로 짓밟고 밟히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그러다가 호랑애벌레가 도대체 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길래?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남들이 올라가니까 저기에 가면 더 큰 행복이 있을 것 같아 오를 뿐입니다. 이 모습이 저는 꼭 우리의 모습 같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취업하고 취업해서 그 다음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승진하려고 아등바등하고 우리가 평생 겪어온 무한 경쟁 사회와 무척 닮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으니까 나를 믿고 나아가라 라는 게 이 책의 교훈입니다. 가볍게 읽어보되 좀 무겁게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고 그 방향성은 무엇인지 노트를 펴놓고 한번 적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40대에 번듯한 직장이 있고 예쁜 아내와 아이까지 있는 완벽한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쪽지 한 장을 남기고 파리로 도망가서는 나 이제부터 그림 그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할까요? 다들 미쳤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겠죠. 이 책이 딱 그 미친 짓을 실행에 옮긴 책입니다. 써머시 몸의 걸작 달과 육펜스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반 고흐가 동경했던 화가 폴 고갱을 모티브로 한 책이라고 합니다.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 찰스 스트릭랜드는 예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며 사는 아주 평범한 증권 중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을 버리고 파리로 떠납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불륜이다, 바람이 나서 떠난 거다 라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는 오로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파리로 떠납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명예, 가정, 직업, 그가 읽어놓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꿈을 위해 아무 타협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가정까지 버리고 떠납니다. 근데 그게 막 성공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파리에서 가난하고 고립된 삶을 선택합니다. 사회적 규범 무시합니다. 상업적 성공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면에서 올라오는 예술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펜스는 현실을 말하고요. 달은 이상을 말하는데 육펜스를 버리고 달로 향하는 삶, 그게 과연 틀린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사실 그 시대에도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게 21세기를 사는 저에게 큰 영감과 위로를 준 책입니다. 인상 깊었던 문구를 좀 공유를 하면, 나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소. 난 당신에게 내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뿐이요. 그것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헤엄을 잘 치느냐 못 치느냐는 문제가 아니요. 물 밖으로 나와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정말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를 공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소. 중요한 건 영원한 현재뿐이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지 스스로 알고 영원한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세 번째 책은 어른의 중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규 교육이 끝나고 사회에 던져진 20, 30대를 쿼터 라이프 시기라고 칭하고 작가이면서 실제로 상담사인 저자가 이 쿼터 라이프 시기에 놓인 사람들과 상담한 사례를 엮은 책입니다. 작가는 이 시기에 겪는 정체성의 혼란, 혼동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작가는 인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안정형 인간, 하나는 의미형 인간. 이 안정형 인간은 보면서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안정형 인간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사회에 요구하는 일종의 역할들을 잘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번듯한 직장에 취업해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충돌하는 인간입니다. 의미형 인간은 돈보다는 삶의 의미, 소소한 행복, 일상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기능적이거나 성공적인 삶을 꾸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금 변절자나 좀비 같은 것이 될까봐 내적인 갈등에 휩싸이는 그러한 인간형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실제로 공감했던 인물은 미라라는 인물인데요. 미라는 31살에 유명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딱 안정형의 표본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성취감도 실제로 느끼고요.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을 계속 느낍니다. 심지어는 행복한데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제가 요즘 좀 느끼던 감정이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인데 내면에서는 무언가 불안하고 요동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겪고 있는데 그걸 똑같이 미라가 겪고 있어서 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좋은 점은 완벽한 극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내는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결국 안정과 의미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최상의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시기에는 누구나 방황을 한다. 너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겪는 당연한 과정이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고요. 이 책은 또 좀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책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니까 한 번쯤 꼭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일상이 바쁜 직장인들이 읽기 좋은 책 3권을 추천드렸고 또 그 중에서도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맞나라는 의심이 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 3권을 추천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3권 중에 한 권이라도 꼭 읽어보길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 시기에 읽고 도움이 됐던 책이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